안녕하세요. 건강을 읽어드려요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의사, 당신 몸 안에 있다 라는 책을 읽겠습니다. 저자는 자오페이첸 박사, 옮긴이는 정가진 박사. 저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자오페이첸 박사의 경력은 소속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최연소 나이인 15세에 졸업식에서 고별사를 읽는 영예를 얻는 시기부터 시작된다. 그 후 첸 박사는 19세에 유타주에 위치한 브링검영 대학의 최연소 졸업생이 되었다. 그녀는 대학에서 미생물학 전공을 했으며 부전공으로는 화학을 전공했다. 1983년 대학원에서 미생물학 분야에서 이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부전공으로는 생화학을 공부했는데 이 모두는 그녀가 가장 흥미있어 하는 면역학에 관한 분야였다. 첸 박사는 계속하여 면역학에 대한 연구를 하여 1988년에 브링검영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첸 박사는 5년 동안 그 대학에서 수준 높은 면역학을 가르치며 연구를 계속해왔다. 그 후 수년 동안 첸 박사는 미국에서 중국계 과학자, 본처학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하면서 그녀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그녀는 중요한 여러 논문을 발표했으며 워싱턴의 국립면역학연합회, 대만의과대학, 타이난의 의과대학, 타이창 의과대학, 서울의 한국약사협회, 말레이시아 의과대학, 싱가포르 의과대학 등 국제적으로 수많은 과학기구 단체와 의과대학에서 초청 연사로 많은 강의도 하였다. 그녀는 또한 지금까지 미국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강연에 초청을 받고 있다. 첸 박사는 1992년 명성 있는 2개의 상을 받았다. 그 하나는 대만 정부로부터 받은 해외 우수 청년상이다. 그녀는 또한 전통의학과 대체의학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여 국제전통의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마틴 드라 크루츠상을 받았다. 첸 박사는 1992년 11월 11일 텍사스 대학에서 열린 제6차 전통의학 및 민간의학 국제의회에서 이 상을 수여받았다. 이 상은 멕시코계 1세대로 알려진 의사인 마르땡 들라쿠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93년 12월 첸 박사는 대만 정부로부터 올해의 기업가상을 받았으며 1995년 3월 첸 박사는 세계보도기구에서 주관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중국계 백인에 선정되었다. 1997년 1월에 또다시 미국 10대 우수 청년상이라는 명성 있는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여 매년 뛰어난 젊은 미국인 10명을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첸 박사는 평생을 영양면역학 연구에 헌신하였으며 그녀는 전 세계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허브식품을 만들기 위해 동양의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켰다. 그녀는 전 세계인이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여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EXL 인터내셔널 회사를 설립했다. 첸 박사는 영양과 건강에 대한 헌신으로 지금도 계속하여 영양면역학에 관한 메시지를 부탁받고 전해주고 있다. 첸 박사는 피곤도 모른 채 현재와 미래 세대의 모든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지금도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이상 저자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드렸습니다. 2장 특수과학으로서의 영양면역학. 면역 기능은 영양과 환경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동물 실험에서 잘 보여주듯이 식사를 잘하는 습관은 면역계 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 인해 종양이 생기거나 암이 퍼지는 것을 방지한다. 반대로 영양 결핍은 면역계의 비효율성의 위험을 증가시켜 감염이나 수술 합병증에 걸리기 쉽게 한다. 면역계는 또한 환경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유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자가항체가 형성되거나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해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과 면역계의 반응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 이 연관성은 영양 면역학으로 알려진 특수 자연과학의 토대가 된다. 면역학은 인체 면역계와 병원균과 낯선 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항생제의 발견 이후 의학 분야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의 개발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그러다 보니 인체 면역계 활동이나 질병의 예방에 관해서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다. 영양 면역학은 왜 중요한가? 인체의 건강 차원에서 본다면 건강한 면역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면역계가 적절히 기능을 보일 때에 인체는 질병을 물리치고 아픔과 싸우고 환경오염과 유독성의 끊임없는 공격을 극복할 충분한 탄약을 준비해 놓고 있다. 과학은 구체적인 질병에 역점을 두고 의학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했지만 인체 면역계를 건강하게 만들 대체 의학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체 의학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들 대다수는 병의 증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발생하기 이전부터 앞으로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는 암시를 외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점차로 우리는 좀 더 피곤하다거나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무력감 이후에는 좀 더 심각한 병증이 나타난다. 병의 심각성을 인식할 무렵에는 예방 대책을 내놓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을 놓쳤을 때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인체 면역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영양과 면역계 사이의 연관성은 하루 단위의 면역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특별 과학의 기본이다. 이 가슴 설레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영양 면역학이라고 한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확실한 결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얼마나 잘 우리의 면역계가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북아메리카 사람들은 충분히 음식을 먹고 있지만 이 음식이 반드시 훌륭한 영양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국 보건부 발표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은 영양 결핍이라고 한다. 적절히 조절되지 않은 식사 습관이 우울증, 피로, 소화기 장애 등을 포함하는 건강상의 부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심장병이나 암 같은 무서운 질병의 이면에는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가 주요 원인일 때가 많다. 질병의 근원을 없애려면 잘못된 식사 습관에 유발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문제의 근원보다는 격가지에만 손을 댈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울증, 여드름, 독감 등에 걸리면 빠른 치료를 위해 먼저 집안에 있는 약 상자를 열어본다.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백 가지의 약품들은 이론적으로는 쓰리고 아픈 증상을 금방 낫게 해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약물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한다. 그로 인해 인체는 질병에 걸린 상태로 남게 되고 거의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게 된다. 영양면역학이라는 개념은 질병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보다 적절한 영양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의약품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업국가에 사는 현대인들은 화학약품에 대한 그릇된 신뢰를 가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의약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데 면역계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기만 하면 된다. 인체 면역계가 아무리 놀라운 치유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고 화학 성분의 음식을 계속 섭취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오늘날의 많은 퇴행성 질환은 면역계 기능 장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이며 나쁜 식사 습관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의 영향에 대하여 점점 많이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바라건대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음식 섭취와 면역계의 관리에 관심을 둔다면 인체의 면역과 관련된 많은 질병들은 줄어들 것이다. 그와 함께 채식이 가져다주는 면역학적인 이득과 영향이 면역계의 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향상된 건강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화학약물은 진정으로 건강한 정신, 몸과 마음은 그다지 화학약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인체에는 그 어떤 약보다도 질병과 싸울 더욱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있다. 바로 인체의 면역계이다. 현대의 문제. 여러 면으로 볼 때 현대는 인체 면역계 붕괴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열악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역계와 관련된 수많은 질병에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오늘날의 일상 음식에는 많은 방부제와 살충제가 들어있다. 이런 물질들이 혹 어떤 면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물질을 포함하는 음식물에는 인체의 소화 및 흡수에 필수적인 비타민, 미네랄, 소화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 인체의 방어 기관이 효율적인 기능의 수행은 적절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많은 영양소들이 정상적인 면역계 기능을 변화시킨다. 예로 영양 결핍이 T세포의 기능장애를 불러온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유독성 물질의 노출은 종종 자가항체 형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루푸스, 류마티스성 열, 사구체 신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음식의 특정 성분이 화상 환자나 순환계 질환자에게 정말로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적절한 식이요법은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자가면역 질병으로 인한 2차적 질병 예방, 그리고 암 치료 등에 많은 효과가 있다. 세포 매개성 면역 기능의 감소는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실험 결과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세포성 면역의 메커니즘, 특히 T세포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단백질을 보충하여 주면 T세포의 반응이 향상되고 도움 T세포의 수도 증가된다. 수술받은 환자에게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준 결과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T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빨리 회복되었다. 영양과 종양의 성장 사이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풍부한 영양 섭취는 면역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종양이 생성되거나 암이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인간의 암 예방과 치료에 대한 흥분되는 새로운 일의 토대를 세우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가지 예에서
영양결핍은 면역계를 약화시켜 전염병이나 수술 후의 합병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의 면역계는 병이나 질병의 감염에 대해 빠르고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영양결핍 상태이거나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면 이 사람의 면역계 방어 능력은 약화되어 발병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식사 습관에 있어서 적절한 영양을 유지한다는 것은 2배로 중요하다.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늦다. 야채, 과일, 허브와 같은 건강에 유익한 식물은 인간의 행복에 큰 기여를 한다. 식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에너지를 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들은 면역계의 기능을 향상시키며 해로운 미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혈중 지젤과 혈청 콜레스테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적절히 인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를 날마다 인체에 공급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면역계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최상의 면역계 만들기.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영양소는 감염에 대한 저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거꾸로 어떤 형태이든 영양결핍은 면역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면역계의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 영양분을 어떻게 얻어야 하느냐이다. 허브와 식용식물은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양소 가운데 가장 천연의 영양소이다.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식물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기에는 그 양이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지구상에 있는 먹을 수 있는 식물 가운데 전체 0.1% 미만의 식물만을 섭취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우리들이 영위하고 있는 이른바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양식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음식, 요리나 설거지가 필요 없는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한다. 부연할 필요도 없이 인스턴트 식품은 현대인에게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는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체는 이 편리함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한다. 즉, 엔진 오일이 없이 달리는 자동차는 언젠가는 고장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 또한 필수적인 영양소가 계속 결핍되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나약해지고 부분적으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적절한 영양 공급 없이는 면역계의 기능은 떨어지고 반응이 약해지며 효율이 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식물이나 허브를 이용한다는 데 대하여 의구심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식물로부터 필수 영양소를 직접 공급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단지 식물에서 발견되는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흉내낸 인공 영양소에서라도 공급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허브는 그 어떤 마술적이거나 신비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필수 영양소의 천연 자원일 뿐이다. 식물이 인체 면역계에 필요한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는 하나 한 종류의 식물은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영양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식물과 허브를 섭취해야 한다. 식물과 허브는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건강에 큰 기여를 한다. 한 과학자 연구에 의하면 식물은 포유류에서 암이나 기타 질병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여러 요소를 함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식물에서 발견된 것 중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 중 하나는 파이토케미칼이다.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성분이다. 우리가 식물을 먹는다면 파이토케미칼과 파이토케미칼이 주는 이득을 먹는 것이다. 파이토케미칼은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지방이 종양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적절한 허브 성분을 포함하는 건강한 식사는 유방암, 전립선암을 비롯한 여러 암이 발생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는 곧 이어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파이토케미칼을 굳이 번역하자면 식물체에서 유래한 화학물질이라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식물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질들 때문이며 전통 약물의 연구도 결국은 이들 물질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생약 물질의 통칭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책에서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파이토케미칼로 쓰기로 한다. 허브가 많이 들어있는 식사는 심장병을 낮추는데도 관련을 맺고 있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혈청 콜레스테롤과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가지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채식에는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데 항산화제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항산화제는 LDL 콜레스테롤이 간에 플라그를 만드는 것을 막아준다. 야채, 과일, 허브와 같은 천연 건강식물은 인체의 적절한 영양 상태와 건강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한다. 이 무가공 식용식물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세균과 같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춤으로써 면역계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허브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들이 인체에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익한 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과학자들은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으며 때로는 허브의 놀랄만한 장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허브를 이용하여 면역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더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항생제의 발견 이후 의학계는 약물을 모든 질병의 해독제인 양 중시하여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 과학자들은 약물 등의 화학물질은 한때 그들이 생각했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실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체의 면역계이다. 과학자들은 면역계가 역할을 적절하게 해준다면 거의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여 면역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영양 섭취가 면역계뿐만 아니라 인체 여러 부분에도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 건강에 대한 이런 완벽한 접근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체는 풍부한 영양으로 인해 모든 질병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수 자연과학으로서의 영양 면역학을 빛내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